안녕하십니까. 화이자와의 백신 협상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물밑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수급난으로 비상에 처한 가운데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우리 정부와 화이자 간 대화의 물꼬를 튼 1등 공신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중에서는 정부의 백신 수급 난항에 미국의 반도체 수요를 이용하는 등의 민간 외교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중추적 먹거리다. 지금까지 어려울 때에도 대한민국을 살려왔다면서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관련 부처 장관으로서 반도체를 잘 알고 계시고 회사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수장이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면서 대통령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사면을 건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정부의 백신 수급 비상사태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기업인들의 기여가 필요하다는 백신 역할론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재계 관계자는 작년 12월 긴박했던 우리 정부가 화이자와 접촉하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인맥을 총동원해서 화이자와 연결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정부는 화이자 백신 도입을 올해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기기 위해 삼성, SK, LG 등 주요 기업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화이자 최고위층을 만나는 것조차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재용 부회장이 화이자 사회이사 리스트에서 가까운 지인인 샨타누 나라옌 언도비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 미국 최대 정보기술 IT 전시회인 CES에서 만난 뒤 계속 교분을 쌓아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나라옌 회장에게 전화해서 화이자 회장과 백신 총괄 사장을 소개받았고 12월 22일 화이자 고위 관계자와 우리 정부 당국자 간 화상회의를 열도록 주선했다는 것이 재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된 화상회의에는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 등이 참석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이 화이자의 흥미를 끌만한 협상 카드가 없어서 난감해 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 잔량 주사 기술이라는 새로운 협상 카드를 내밀도록 함으로써 백신 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화이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파악해 결정적인 순간 협상 카드로 제시함으로써 문제가 풀리고 화이자가 한국에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협상에 앞서서 이 부회장은 화이자가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 관심이 많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주사기 제조 역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사내에 지시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인 풍림 파마텍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30여 명을 긴급 투입해 기술 지원과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한 달 만에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정부가 확보했다고 발표한 화이자 백신은 이처럼 삼성의 최소 잔량 주사 기술을 이용한 백신 주사기가 화이자에 대한 협상 카드로 작용해 들여올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현재 폭림 파마텍 군산공장은 기존 생산 계획보다 2.5배나 늘어난 월 1,000만 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으로 대폭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백신 협상에서 명확하게 쓸 수 있는 카드를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2일 협상 결과로 올 3분기에나 공급받을 예정이었던 파이자 백신은 석 달을 앞당겨서 2분기인 3월부터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했고, 정부는 올해 2분기까지 파이자 백신 총 700만 회분 공급 계획을 밝혔던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아랍에미레이트 UAE 출장을 계획하고, UAE에 가면 그 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백신 공유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장 가기 직전에 구속돼 그 계획도 무산됐다는 사실이 이제서야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수감된 이후에도 백신 도입에 대한 집중을 잃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월 26일 임직원들에게 국민들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백신 도입 협상이 형사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나는 뒤늦게 알려진 이와 같은 파이자 백신 협상 비화를 들으며 삼성그룹의 세계적인 영향력과 이재용의 사람 됨됨이, 그리고 삼성과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재용의 겸허하고 진지한 인간성, 아무리 억울하게 당하고 핍박을 받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그의 애국심과 너그러움, 세계적으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해야 할 일에 대한 사전 정보와 완벽한 준비 등 모든 면에서 큰 감동과 존경을 느끼게 됐습니다. 사태를 볼 줄 알고 스스로의 한계와 멈춰야 할 때를 알며 참고 기다리고 묵묵히 앞을 내다보며 미래를 똑바로 설계할 수 있는 그만한 사람이 어디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치판에서 오염되고 더럽혀진 어느 정치인의 말 같지도 않은 말과는 정반대로 대한민국이야말로 이재용 보유국, 삼성 보유국이라고 외치고 싶을 정도로 자부심을 갖게 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꿋꿋이 마음을 가다듬고 일어나 다시 앞장서서 뛰며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